수익을보다 주식이 보면 김진영입니다. 2월 19일 오늘 내일의 종목과 히든 종목에 대해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종목은 첫 번째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주가가 하락한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23년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는 뭐 모든 시장의 종목들이 다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0만 원대 아래에서 76만 원까지 가는 엄청난 상승을 가져갔는데요. 이 76만 원대 가격이라는 거는 과거 2008년도죠. 2008년도 월봉 보면은 보일 겁니다. 2008년도에 2007년이군요. 2007년도에 76만 원대 가격이에요. 보시면 자, 이 가격에 선을 딱 그고 보겠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M과 W예요. 이거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그리고 지금 구간은 크게 봐보시면은 여기도 한번 W로서 상단까지 간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W 만들고 상단 돌파하면서 이때 재작년이죠. 2023년도에 다시 75만 원 넘어간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는 원점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지금 현재 포인트가요. 근데 이 원점으로 돌아온 포인트에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이 하단 라인을 깨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 자체가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고 철강에서는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아이예요. 근데 지금 가격이 대단히 매력적인 가격인 부분인 거고 이 저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그 지지 포인트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지지 포인트를 찾았었을 때 어디까지 가느냐 상단 포인트에 해당되는 M 포인트가 바로 대략 한 40만 원 더 가까운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물론 얘가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때도 올라갈 때도 지난 2016년부터 18년까지 거의 1년 6개월 이상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 또 하락하는 것도 거의 2년 가까이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도 1년 반이 걸립니다. 다시 하락하고 상승했고 하락하고 지금 포인트에서 올라간다면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도 접근한다면은 지금 20만 원대 중반인데요. 40만 원까지 15만 원 정도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은 대략 한 60%, 60% 정도의 수익률을 1년 6개월 정도에 기대하고서 들어갈 수 있는 중장기 포인트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가지고,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1년 6개월 동안 홀딩해서 60%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실 거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 가격부터는 대단히 매력적이다. 그 이유는 주가가 작년 9월 달에 고점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W를 이렇게 기울어진 W를 만들어주게 되면서 이제는 상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수급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기관 수급들 들어온 거 보면요. 이 고점 라인에 들어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76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난 포인트고 턴어라운드를 만드는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기관들에 대한 계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기관들의 계산, 그 다음에 진입하는 포션에 대해 가지고 다 계산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원대 가격 라인이 다시 한번 제2차 수급이 추가 매수가세가 들어오는 그런 라인이고요. 그게 이번 주에 그대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나는 저점 22만 7천이라고 하는 이 가격 라인에 대해 가지고 지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게 레프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측 좌측에 대한 어깨 라인에 해당되는 가격이 26, 7만 원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26, 7만 원대에서 바로 올라가도 이상 없고요. 바로 올라간다 했을 때는 30만 원대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26, 7만 원대에서 좀 횡보를 대략 한 2개월 정도, 1개월 이상의 횡보를 해주고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얘는 말 그대로 블루칩이에요. 아주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수하고 연동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지수의 움직임도 보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타겟팅은 대략적으로 한 2720에서 60, 80 정도 사이를 일단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를 보면 여기가 대음봉으로 떨어져 있고 갭 하락으로 떨어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이쪽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장 움직임 자체도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고, 물론 오늘 또 미국장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오늘 또 트럼프 연설이 있는 걸로 제가 스케줄을 봤었었는데, 일단 대통령이 나왔고 연설한다. 일단은 좋은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나쁜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 지금 나스닥의 포인트가 22,000포인트 좀 상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플러스 알파공에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도 코스닥이 나왔네요. 또 모양 똑같으니까 이 부분에 이 가격 라인에 대해서 여기 갭 하락되는 거 보일 거예요. 여기가 지난 언제입니까? 24년 8월 1일 날, 그다음에 8월 2일 날 갭 하락으로 떨어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물대가 없어요. 결과론 쪽으로 2720에서 2760대까지는요. 그냥 점프업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던 미국의 상승 배경에 대한 부분, 나스닥 움직임에 대한 부분 추가 상승을 더 열어놓을 수가 있는 한 400포인트 이상은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놓고 보면. 그러면 이 우리 국내 지수도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홀딩스도 위로 플러스 알파를 열겠죠. 그래서 그 한계치를 놓고 보면은 자,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30만 원대까지. 예, 이 부분을 열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연동해서 지수가 2780포인트를 향해 가는 흐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포스코홀딩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수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고점 찍고서 하락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조만간에 1, 4분기 넘어갈 때 조정권 들어갈 때요. 그러면 이하에도 분명히 또 조정권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30만 원을 또 깨고 27, 8만 원, 26만 원대까지 한 번 더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지지가 되고 다시 지수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포인트 2550포인트 지지하는 포인트 나오면은 거기서 다시 물량을 실어가지고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2025년에 대해 가지고 종합과 지수가 대찬 하락이나 대찬 상승이 나올지는 아직은 좀 물음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자체가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보합, 횡보 정도의 부분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측하는 부분인 거고 캔들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비껴서 올라갔고 그래서 더블 포인트를 만들고 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오늘 대양봉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 상승보다 훨씬 더 큰 상승폭의 거래대금을 동반한 기간 외인 양매수장이었다라고 보면은 추가 상승을 1차적으로 30만 원대 근처까지를 보셔도 괜찮은 포인트고요. 1년 6개월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지금 너무나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구간이고 한 40만 원대까지 타겟팅을 놓고 보면 앞으로 15만 원에 대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일단 첫 번째 오늘의 할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HPSP입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지금 이번 주에 반도체 섹터에 다시 수급이 돌면서요. 상승이 다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린 종목 두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의 좋은 아이 또 HPS가 같이 올라왔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추가 키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올라온 부분이 있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오늘의 이 고점 라인이 여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을 시도하고 있어요. 구간 자체가 여기서 W를 만들고 올라가고 있죠. 삼각 수렴 돼가지고 이제 3만 3만 3천 원대 라인을 이렇게 돌파해서 넘어갔었을 때는요. 3만 7천 원대까지 10% 정도에 대한 부분 여력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가 함께 올라가면 오늘 삼성전자가 3% 넘게 올라갔어요. 그 말인즉슨 지수가 더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지지받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관련 또는 SK하이닉스 관련한 반도체 장비 소재 쪽도 함께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제일 상단에 있는 완성품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장비 쪽, 소재 쪽 왜냐하면 그쪽으로 다시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피라미딩으로 돈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단 구조까지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섹터의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얘도 일단 좀 괜찮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주봉을 놓고 보면은 얘도 지금 지난 24년 2월 달 이렇게 오랜 그 강한 상승을 이렇게 보여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에 대한 부분, 하락 1파, 2파, 3파 빠지고요. 이 부분 쌍바닥 만들고, 자, 여기서도 지금 들린 바닥 만들면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해서 수렴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 4만 원대를 돌파해 준다면은 지수 움직임과 같이 연동해서 봤었을 때 4만 5천 원대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HPS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섹터에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으로 드린 종목은 자, 2차 전지 쪽입니다. LNF라고 한 종목이에요. LNF 종목 지금 주봉인데요. LNF 종목 마찬가지로 34만 9천 원이었습니다. 고점이 34만 9천 원짜리가 얼마까지? 7만 6천 원대 저점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 상승하면서 89,700원에 마무리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7만 6천 원, 그러니까 8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얼마짜리가? 34만 원짜리가요. 그럼 하락률로 놓고 보면은 대략 한 75%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바닥에서 쌍바닥 만들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그 지분율 좀 잠깐 놓고 보면은 얘가 최근에 제가 좀 다른 정보가 헷갈릴 수가 있구나. 요 부분이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보면 작년 10월 달부터 좀 의미 있는 수급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워낙에 2차전 쪽 세타는 다 알겠지만 다 죽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예, 다 죽었습니다. 그 예전에 광풍, 예, 광풍이었죠. 22년, 23년 때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었던 2차전 쪽 세타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죠. 물론 지금 뭐 LNF가 재무 구조로 놓고 보게 되면은 좀 적자 중에 있습니다. 적자 중에 있으나 지금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이 한 778만 주, 770만 주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이 대략 한 20% 정도 나올 겁니다. LNF가요. 그러니까 이 지분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요. 최근에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제가 23년 이전에 17%? 16%그 정도였을 거예요. 외국인 지분이. 근데 지금 더 늘어나 있죠. 여러분들 그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 또 일반 개인 투자도 다 매매하는 그 구조를 동일합니다. 투자 자금에 있어가지고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간 투자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저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물량이 늘어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하이가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이 있어가지고 지난 34만 원까지 간다? 예, 일단은 이런 일은 글쎄요, 좀 단기간 안에 일어나게 되는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실적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여하튼 간에 평균 단가를 최소한 좀 낮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관적으로 마찬가지고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LNF가 아마 양극재 있겠죠. 2차전 양극재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올라갈 부분이 있고 오늘 또 보면은 양극재 관련 종목 코스모아 같고 에코브로 BM하고 좀 등락이 더 좋았어요. 상대적으로요. 물론 이제 전고체 쪽 배터리 섹터가 조금 더 강할 거라 생각합니다. 4680 관련해 가지고 근데 얘도 같이 움직이는 데 있어 가지고 등락률 놓고 봤었을 때 결국은 돈이 들어왔냐 들어오지 않냐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양봉의 크기예요. 오늘 10%의 양봉을 끌어줬습니다. 물론 오늘 고가에 대해 보여서 14%까지 갔다가 92,700원까지 갔다가 92,700원대에서 프로그램 매도 나옵니다. 근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가격 라인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W 만들었지만은 이 오늘의 고점 라인은 N포인트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부분이 W가 돼서 올라온 거고요. 여기 이제 W 다시 M으로 이렇게 빠지는 N포인트, 매도 포인트입니다. 전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이 하락으로 가기보다는 추가 상승을 위한 시간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 자리다. 자, 이렇게 하락 조정을 그려보았습니다. 하락 1파, 2파, 3파 나오고 마무리되면서 이 마무리 끝자락에서 자,
거래량 397%, 전일 거래량 대비 거의 한 4배 가깝게 상승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부분인 거고, 작년 10월부터의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자, 기관이 의미 있는 상승, 외국인들이 한번 좀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나하고. 근데 안 가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매도 물량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자, 빨빨빨빨이 조금 더 우세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자 크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근데 그 가격 라인이 대략적으로 10만 5천대 라인에서의 매수를 놓고 보면 좋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 입장 봤을 때는 10만 5천을 깨게 되면 매도가 나옵니다. 보세요. 자, 이게 매도 라인 잡히죠? 이게 매도 라인 잡히죠? 그러니까 10만 5천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매수와 매도가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아래에서 매도가 됐었던 부분을 쌍바닥 확인하면서 결국 기관도 오늘 매수세가 확 들어온 거 확인되시죠? 결국은 10만 5천 원대에서의 매입 물량이 최근 10월, 11월, 12월 1일, 2까지 최근 5개월 동안에 물량이 잡혀져 있고요. 여기에서 순매수 물량이 얼마냐? 대략적으로 20만 주 정도가 순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최소한이 탈출하기 위한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매수 평단에 대한 10만 5천 원대 근처까지의 상승을 이어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수가 상승한 데서 견인하는 섹터 중에 하나 2차 전지로 돈이 들어왔다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2차 전지 섹터는 근데 제가 이부 2차 전지 쪽은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수가 상승한 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섹터들이 더 견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필요한데 그게 2차 전지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오늘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서 지난주 움직임은 양봉이 나왔다 음봉이 나왔다 약간 오락가락하는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의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거고 오늘은 확실하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상승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가 되는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자, 이 M포인트에 해당되는 자리 92,000원대 라인에서의 저항 자리, 자, M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M포인트 이렇게. 근데 이게 M이 나와서 전자점 8만원대까지 갈 것이냐? 이보다는 분차트를 놓고 보면은 오늘 상승분에 대해서 정고점 지난 1월 달에 대한 고점에 대한 부분 저항이 있었을 뿐이다. 1월 달에 대한 고점 저항 포인트가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포인트 만들고 하락합니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포인트 만들고 하락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얘가 강력한 지지가 됐으면 쭉 갈 수 있는데 밀어버렸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평행으로 놓고 보면은 자 이게 상단 포인트 여기가 하단 포인트 상단 중심에서 밀렸을 때 하단에서 W 박스 상단 만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뚫고 가면서 상방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이 상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 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92,700원대에서 저항을 가지고 매도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락으로 이어가기보다는 이 상승 추세가 이어져서 상승 1파, 2파 만들고 파동하나 3파 나오고 그리고 횡보 라인 자체를 9만원대 내에서 횡보를 진행해 주면은 이제 눌림까지 시간의 조정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한 번 더 대파동이 2파, 3파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랬었을 때 어디까지 10만원대 초반 10만 7천원대 라인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전제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나스닥의 신고가 만든 흐름에도 같이 연동해가지고 고가 흐름을 이어주면서 2720포인트에서 2780포인트까지 상승, 또 갭 하락 부분에 대해서 갭상승을 메꾸는 이러한 부분들도 연출되면서 이 아이도 그렇게 간다면 현재 89,700원인데 10만원대까지 충분히 일단 1차적으로 아주 그 작은 목표를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넘어가고 10만 5천 원대에서의 움직임이 또 기간 수급이 잘 들어와 준다면 지난번에 만들어서 고점 라인 12만 6,300원인데요. 1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추가 20% 상승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자체가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HPSP 반도체 쪽, 그 다음에 2차전지 LNF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계속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추이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공략해 보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